저 개인적으로 책 읽으면서 좀 흥미로웠던 이 그 투자 전략 중에 수출주, 내수주 스위칭 전략? 이 전략이 굉장히 편해요. 예,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. 이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강의 가서 하는데, 예. 꼭 미국 국채를 사야 되냐.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.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국채에 투자했다 손실을 할 수 있지 않냐. 맞는 말이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지. 거기 투자하면 뭐 절대 안 깨먹어요. 이런 그렇죠. 거는 없거든요. 그렇죠. 예.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2018년인데 2018년은 미국 주식, 한국 주식, 미국 국채 다 손실 나서 그해 최고 수익 자산이 뭔지 아세요? 혹시 2018년에 한 해를 통틀어 보았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 1위. 뭘까요? 현금. 은행 예금이어서 1.7% 나왔대요. 그때 이제 정책금리만큼 이자를 주니까. 그런 경우도 있네요. 네, 그럴 때가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절대 손실 안 본다 이거는 말도 안 네, 되고 맞습니다. 그냥 상대적인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개념에서 그 정도 손실은 감내할 수 있는데 미국 달러 사는 건 좀 거부감이 있어요. 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에게 좋은 투자의 대안이 바로 수출주랑 내수주 스위칭 전략인데 이것도 똑같아요. 3개월 연속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.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어났냐를 봤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8% 증가하는 게 9%가 되고 9%가 10%, 10%가 11% 이러면 벌써 3달 연속 상승 탄력이 강화됐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한국의 수출주 지수를 사는 거예요. 근데 한국의 수출주 지수는 저는 뭘 가지고 샀냐 하면 두 개로 샀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업종 ETF 지수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업종별 ETF에 투자를 해주는 지수 중에서 반도체의 절반 그리고 자동차의 절반 이 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하고 거래량도 좀 있는 ETF들이라서 이걸 사고요. 반대로 그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달 연속 둔화됐다. 3달 연속. 예. 그렇죠. 이럴 때는 이제 반대로 뭘 사냐 하면 한국의 은행주 ETF랑 헬스케어 ETF를 반반 사는 거예요. 이 둘이 역시 또 거래량도 많고 한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들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 1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부터 그죠. 현대차, 기아차 이러면서 SK하이닉스 등 수출주 잔뜩 포진돼 있고 또 반대로 내수주 보면 KB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 은행과 헬스케어의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최상위 기업들은 상당수가 이 내업종에 거의 포진돼 있죠. 물론 이제 이외에 인터넷 업종도 있고 석유화학 업종도 있고 조선 업종도 있고 뭐 수많은 업종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야기한 건 그냥 거래량 많은 그리고 대표적으로 2000년대부터 이렇게 쭉 지수가 있는 그런 업종 4개를 반반씩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반도체 절반, 자동차 회사 절반 ETF를 매매하고 또 반대쪽에는 헬스케어 절반, 은행주 절반을 매매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매매를 스위칭을 했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요. 깜짝 놀랐어요.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불황이 오고 수출이 잘 안 될 땐 내수주로 대피하고 또 내수주로 좀 대피했다가 미국의 소매 판매 좋아지면서 수출주 탄력들이 강화된다 싶을 때는 수출주로 갈아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복리 수익률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런 성과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1,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해에 잘못해가지고 50% 깨먹었어요. 500만 원 됐잖아요. 근데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더블이 났어. 다시 1,000만 원이죠. 자, 이 사람은 2년 동안 마이너스 50% 플러스 100% 투자를 해서 평균 25% 성과가 났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나 이 사람의 투자 원금은 어때요? 똑같죠? 똑같아.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손실폭이 너무 크면 상승률 이런 거가 암만 높아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변동성이 안 좋다는 게 그 말씀이신 거죠. 예, 그렇죠. 한번 손실을 볼 때 크게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몇 배로 노력해야 원금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런 힘들게 노력을 하면서 수익률은 높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의미 없는 수익률이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런 것처럼 자산 재테크 이런 스위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로테이션, 이런 스위칭을 시킴으로써 급격한 손실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를 보면 되는데 요 수출주 내수주 전략은 성과는 굉장히 좋은 데 비해가지고
아니 당연히 업종 지수에 투자를 했으니까 한 번씩 깨먹을 때는 한 20-30%씩 쉽게 날아가거든요. 예. 그래서 아까 처음에 추천했던 한국 코스피랑 미국 국채에 비하면 조금 더 위험한 전략이에요. 다만 나는 정말 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이 전략이 홍 박사님 백테스트를 보니까 너무나 환타스틱한 몇천 %의 성과가 나니까 저는 이거 할래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근데 매운맛. 아, 그래프도 매력적이야. 그러니까 순한 맛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그냥 저는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국채 스위칭이 순한 맛. 네. 되게 난이도가 없어요. 근데 나는 그 정도 수익을 나는 뭐 만족할 수 없어. 난 여기서 더 성과를 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야기하신 수출주, 내수주 지수를 가지고서 스위칭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. 그리고 이 전략은 정말 이대로만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높은 성과다. 근데 이건 저는 책에 중간쯤 스테이지 2에 넣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왜 그러냐면 초보단들에게 이걸 그렇죠. 추천할 수는 그렇죠. 없고 또 이 전략들 자체가 백테스트가 잘 나온 거지 정말 앞으로 미래도 잘 나올지에 항상 대해서는 그러니까.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수익률이 환타스틱하게 나오면 뒤로 조금 밀어주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종 지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이지 이걸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그런 거 쭉쭉 보면서 공부도 많이 되고 이렇게 전략이 나올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그냥 책이 재미있었어요. 또 읽으면서. 예. 그래서 우리 매운맛을 추구하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되 홍 박사님 추천하시는 거는 순한 맛. 순한 게 소화도 잘 돼요. 예, 순한 게. 그리고 순한 맛 하면 장점은 자기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. 예, 일단 매운맛 하면 매운맛을 하게 되면 그래도 뭐 어떨 때는 30%도 빠지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근데 이걸 그때 견딜 수 있는가는 지금은 우리가 장기적인 뒤를 돌이켜보면서 저렇게 수익이 좋으니까 참을 수 있어 그러지만 그때는 왜 홍 박사는 이 전략을 추천해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 스테이지 2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은 초보용, 스테이지 2는 정말 난 전업이다. 그리고 나는 이거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이것 말고도 난 다른 돈이 많아.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한 거다. 그런 말씀드립니다. 좋습니다.